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파한 대 알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파한은 지난 시즌 이란 1부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 출전 자격을 획득한 상황이다.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이들은 4-1-4-1 포메이션을 통해 주도적인 경기를 펼친다. 세카리와 호세인자드의 솔로 플레이는 나름 위협적이다. 카리미와 아마자드의 전진 패스 능력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지난 시즌 팀의 주포 모그알루가 이적을 하며 라제이의 대체 출전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다. 지난 시즌 호흡을 꾸준히 맞춰온 다네시가르와 야즈다니가 건재하다. 다만 이들은 제공권은 안정적이지만 발이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알알리는 지난 시즌 아랍에미리트 리그에서 2위를 달성하며 예선전에 진출했다. 이들 역시 이번 경기가 시즌의 첫 번째 경기다. 이들은 4-4-2 포메이션을 통해 공수 밸런스를 챙기는 운영 방침을 보여준다. 유리와 카르타비아의 개인 능력은 세파한의 수비 라인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생 아즈문과 다부르의 경험과 체급은 세파한의 제공권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수비 라인이 건재하다. 해낭과 베테랑 아바스의 훌륭한 수비 조합을 통해 세파한의 역습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파한이 경기를 주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알알리의 1, 2선 자원들의 체급 차이에 눌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수비 라인은 알알리의 측면 자원들의 발 재간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알알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디나모 키예프 대 레인저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나모 키예프는 UCL에서의 보여주는 흐름도 대체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이다. 일단 파르티잔 상대로는 슈팅을 최대한 주지 않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다. 다만 레인저스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난전 양상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역습 상황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력이다. 지난 파르티잔 같은 쉬운 승부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레인저스는 지난 시즌에도 PSV와 벤피카를 상대로도 난전 상황을 만들 정도로 공격적인 흐름에서의 힘이 좋은 편이다. 물론 레인저스가 플랜 A인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실패할 경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난전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 PSV와 벤피카를 극복해낸 것은 아니기도 했고 레인저스가 프리시즌에도 아약스와 메뉴를 상대로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디나모가 몰아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는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레인저스의 역습 흐름도 PSV나 벤피카를 상대로 어느 정도 통한 바 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하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디나모 키예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릴 대 페네르바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은 역시 높은 라인을 구축한 상황에서의 압박 능력이 좋다. 특히 상대의 전개를 후방에서부터 방해를 하면서 수비적인 능력치를 높이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지난 시즌 데이비드가 보여준 결정력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낙제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했는데 기복이 심해서 생각보다 라인을 높인 상황에서도 다득점 양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편이다. 이어서 페네르바체는 무리뉴 감독이 루가노의 공격성을 어느 정도 잘 통제를 했다. 튀르키예 리그의 특성을 따라서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제코를 앞에 두면서 최대한 점유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승부하는 흐름이다. 루가노와의 매치에서도 1, 2차전에서 모두 점유를 가져간 것은 아니었지만 밀리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것은 꽤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했다. 결국 릴이 라인을 상당히 올리는 상황에서도 데이비드가 골을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보는 편이 낫다. 특히 페네르바체가 점유를 굳이 가져가지를 않더라도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통해서 공격에서의 효율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루가노 전에서 보여주기도 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잘츠부르크 대 트벤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잘츠부르크는 특징이라면 상당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위권 팀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를 수비에 투자하느라 공격력이 생각만큼 리그에서 보여주는 레벨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난 시즌 UCL에서도 6경기 동안 4득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적어도 트벤테가 보여주는 장점은 점유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트벤테는 늘 상위권 팀들과도 승부가 되는 팀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 52%의 점유를 가져갔고 PSV나 페에노르트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만 약했을 뿐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점유를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편이다. 특히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스를 잘 주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지난 시즌 원정에서도 17경기 19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점유라는 점에서는 트벤테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잘츠부르크가 점유 기반의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페이스를 잃고 수비에 집중하는데 이 형국에서는 UCL에서 득점력을 리그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레벨이 낮은 면모를 보였었다. 트벤테 승리를 추천합니다.